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세를 이어가면서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도 비상을 겪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기를 시작하신 지가 날짜를 갖다가 언론들이 다 세고 있더군요. 1243일째.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동안 59명의 교육부 장관이 이제 거쳐갔는데 가장 최장수 장관직을 맡으셨다. 이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생각 못했죠. 예. 예. 어떻습니까? 그래도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꼽히셨으니까 자평하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기 내에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이룬 것 같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예. 제가 지금 3년 5개월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년이 넘게 코로나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자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이런 안전과 배움을 잘 지키고 또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여전히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잘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자평이나 혹은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것도 그 이후에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교육부 또는 교육청, 학교 현장 여러 기관들이 이제 비상 점검 지원단을 아예 만드셨더라고요. 네, 학교 네, 현장을 네, 돕기 네. 위해서 단장을 직접 맡으셨더군요. 네, 네. 회의하시랴 바쁘실 텐데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교사는 아이들이 오면 마스크 꼭 써라. 그다음에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또 애들 밥 먹을 때 급식 감독하면서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떠들지 않도록 좀 자중시키고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만 학사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졌을 때는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 이 방역과 관련된 일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교육부의 지침이 분명하고 빨리 내려왔으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등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 2월 7일에 예. 이제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 이제 델타 바이러스에 비교해 봤을 때 전파력은 굉장히 높지만 예. 치명률은 낮다. 이게 이제 진단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바뀐 체계의 학교도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개편이 되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2월 7일 날 이제 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확산세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학교별, 지역별로 상황이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발표를 할 때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 학교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야 한다. 그 방침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4가지 이제 학사 유형을 정해서 예. 기준에 맞게 교육청과 학교가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3월 2일은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고 예. 가능하면 2주 정도는 새로운 이 개편된 체계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3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러니까 3월 11일까지 2주 동안은 적응 기간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권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응 기간 동안은 학교가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네.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문제는 자가진단 키트든지 아니면 검진소든지 간에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하고 이제 현장 중심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갖다 하는 것, 이거 2가지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아이들의 수업이라는 것이 학생도 있지만 교사도 있고 학교 당국도 있고 부모도 있고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학부모들을 계속 만나고 계시던데 현장의 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학부모 또 교사들 간담회를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까지 학교에서 운영해 왔던 방역 체계가 달라지다 보니까 좀 낯설고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는 한 3가지 단계로 이제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신속 항원 키트를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씩 선제 검사를 하는 거죠. 2번씩.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본인의 건강과 또 학교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집단적인 그 감염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 그런 조치로서 지금 협조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 선제 검사로 신속 항원 키트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확진자가 생겼을 때 빠르게 그 접촉자를 이제 파악을 하는 예. 건데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 기준을 과거에 그 방역 당국에서 역학 조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확진자가 있는 학급에 같은 학급이라든가 같이 밥을 먹었다든가 돌봄 교실 같으면 같은 교실에 있었다든가 그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확진자를 신속하게 구분해내고 저희가 이동형 그 검체팀과 예. 이동식 그 PCR 검사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진자가 생겨서 좀 집단 감염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이동형 검체팀이 빠르게 학교에 학교로 가서 가는군요. 예. 학생과 교직원들만 전담하는 그 팀들이기 때문에 예.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서 차단할 수 있도록 확산을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 190개 정도 팀이 구성이 돼서 긴급 예. 대응팀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 긴급 대응팀이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르면 빨리빨리 전화하면 바로바로 네, 답이 저희가 그래서 나올수록 교육부, 교육청, 예. 교육지원청, 학교와 이렇게 한 라인이 라인으로 있군요. 비상 대응 체계들을 운영을 알겠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 관련 회의를 하면서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학기 초에 논의를 하다 보면 제일 이제 고민스럽고 또 반발도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나? 기초학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학사 운영이 커리큘럼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점 주고 졸업시키고 이게 가능한 건가? 뭐 이 걱정이 제일 많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원격 수업이나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이나 여러 가지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 동안의 또 경험이 있어서 예. 오히려 이제 수업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선생님들은 그 부분은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서 새롭게 그 대응하는 그런 좀 숙련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초 학력이나 이제 이런 결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2년 동안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에 결손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최근에 연구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학습이나 정서적인 여러 가지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적인 등교입니다. 등교. 정상적인 예. 교육 활동. 그래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예.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청하고 함께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만들어서 계속 시행을 해왔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학생 131만 명에 대한 교과 보충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고 예. 올해도 이 부분은 확대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집중하는 것은 교대와 사대의 학생들, 그러니까 예. 예비 교사들이죠. 예비 교사들이 이제 1명에서 4명까지의 그런 소그룹으로 아이들의 학습과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학 동안 이제 준비해서 새 학기가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두드림 학교라든지 기초학력 그 전담 교사라든지 이런 시도교육청별로 좀 다양한 기초 학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 정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교육 회복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올해에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자면 사실은 교육 현장만큼은 정치적인 풍파에 좀 시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선을 이제 앞두고도 벌어지고 있는 일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천대 논문 이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를 이제 빨리 가려서 해소가 되면 되는데
이게 또 선거 뒤로 연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논문의 표절 여부, 논문 예. 검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아니라 해당 대학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교육부는 이런 연구 윤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원칙과 기준 하에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해당 학교가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획을 제출할 때 이 검증하는 그런 절차나 자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이제 국민대와 가천대가 각각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다 결과가 선거 이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존중하고 예. 다만 이제 국민대와 가천대가 이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정확하게 검증을 하는지는 교육부의 권한으로서 또 네, 볼 알겠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도 재선 의원이시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난번 총선은 불출마 선언하셨고 또 이번 다음에 다가올 지방선거도 불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뭐 마음 먹으신 바 뭐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거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예. 최근에 이런 그 오미크론의 확산 상황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 네. 제가 맡아야 할 소임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아이들의 일상을 네.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각에 그대로 남아서 교육 현장을 감독하고 또 그 무거운 짐입니다만 그 일을 계속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뭐 나중에 한번 또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